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에 대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주 남북경협주가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트럼프 수혜주들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트럼프를 의식하듯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11월 평화회의를 언급하다 보니 재건주가 어제 오늘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이틀 연속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급종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김성인 사님, 매수와 매도에서 어디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바이오 섹터들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상당히 좋은 시세를 먼저 내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성장주들, 우주 같은 종목들, 로봇,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간밤에는 미국도 캐터필러 같은 종목들이 상당한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현대건설기 같은 종목들이 이틀 연속 강한 반등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테마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낙폭과대 메리트에다가 이 건설 경기의 여파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당장 추격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일단 눌림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좀 눌림 과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랫동안 기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를 기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급에 있어서도 빈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빈집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더 매수의 어떤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이슈가 이제 단계에 그칠 수 있다 보니까 펀더멘털로 움직인 그 섹터가 아닌 경우에는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재건주가 있긴 했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일 때 그냥 트레이딩으로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것이 역부익자로 전고점까지 쭉 올라간다라고 말씀은 당연히 못 드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건설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제는 이제 큰 불은 이제 막았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중기적 관점 매수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재건주, SD, 현대건설기계를 대표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 만나볼까요? 조용했던 대왕고래 테마가 다시 좀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물린 보유자의 탈출 기회일까요? 동해 석유가스전 첫 탐사 시추 장소 대왕고래가 유력하다라는 언론 보도의 일부 종목이 들썩였는데 산업부에서 첫 시추지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자, 넥스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장중의 움직임은 일단 탄력적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대장인 한국가스공사가 주춤할 때 테마의 힘이 다시 한번 예전만큼 크게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일단 오늘의 내용도 같이 좀 살펴볼까요? 전체적인 상황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적인 부인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시추 일정들은 시일에 또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기대감들은 심해가스전의 첫 시추지를 대왕고래로 선정됐다라는 어떤 이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왕고래가 정확한 위치는 비공개다라고 좀 밝혀졌죠. 8강구, 6-1강구라고 해서 지금 동해안, 영일만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 좀 인접해 있는 그런 어떤 광구 형성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가스 시추를 언제 좀 본격화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시점은 좀 남아 있지만
사실 그 기대감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영일만 공장에 1,6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어떤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뭐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고 송유관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어떤 상승 흐름들은 뭐 펀더멘탈과는 좀 다르게 어떤 기대감 또는 뭐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뭐 오늘 뭐 결론적으로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적은 비중이나마 그래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의 어떤 일정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계획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을 좀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최근에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오늘 장중에 18%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상승폭을 좀 되돌리긴 했지만 여기서 뭐 기대감이 소멸됐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요. 아마 이제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된 시점에 다시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수급 여력은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도 보유 관점 그리고 신규 매수도 오히려 이렇게 사두고 이슈가 나와서 급등 나올 때 이제 그때 또 정리하는 전략.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지금 사도 돼요? 저는 오히려 가장 큰 수혜 관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양날의 어떤 차이가 좀 있다면 우리가 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더 빠른 종목들.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시가총액 규모가 좀 더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편입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앞으로의 뭐 매장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가스공사보다는 단기적 관점 또는 이제 트레이드 관점에서에 대한 매매라면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중소형주 여기에 대해서 뭐 넥스틸 같은 종목들의 어떤 수급 활발한 종목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주시길래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더 이제 대표적이지 않나라고 해서 길게 여쭤봤는데. 보지만 일정 매매 어떤 일정 시추 일정이라든가 시추 일정 이후에 다음에 어떤 넥스트 단계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소위 말해 좀 단타 위주로 좀 접근할 수는 있다.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넥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여전히 유효하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진단 주셨네요. 자, 다음 임급종입니다. 오늘 장 초반 출렁였던 보로노일. 장중에 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 미국 임상 자진 철회 소식이 전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급락 출발을 했다가 현재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성호 이사님, 보로노일 어째 하나요? 네. 일단 보로노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 바닥에서 한 28,000원에서 주가가 시작해서 84,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공시를 좀 이제 찬찬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는 좀 더 빠른 임상을 위해서 FDA에서 권고한 대로 하게 되면은 임상 속도가 더뎌지기 때문에 FDA 미국 신청의 부분들을 좀 자진 처리를 하고 한국과 대만에서 좀 더 빠르게 임상을 진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미국 신청을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변한 것은 없고요. 다만 미국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뒤로 미뤄졌다. 이것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심리의 어떤 뭐랄까요, 좀 우려된 부분들이 오늘의 좀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먼저 보고 싶어요. 오늘 제가 보로노일을 보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로노일가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바이오 시장은 오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역시나 바이오 심리는 여전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 보시게 되면은 뭐 에이프릴 바이오, 삼천당제약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흐름 자체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도 러셀 2000 같은 종목들, 러셀 2000 지수가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중소형주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서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세는 여전히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로노일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일단 보유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도 어떤 종목이 VI가 발동되고 있을까요? 사이렌 울리는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지금 1시가 지나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폴라리스 AI가 상방 VI 발동, 갤럭시아 SM, 그리고 K옥션도 상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IMBDX도 두 번의 상방 VI가 걸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VI 특징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사이렌을 울리게 만든 종목은 바로 삼천당 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장 상승세를 타던 삼천당 제약이 12시 이후에 오름폭을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13%대 급등, 12시 30분경에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지난 6월 28일 일본 제약사와 먹는 GLP-1 비만 치료제 독점 판매 가계약을 맺은 호재가 있었는데 사실 호재와는 무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 거래일째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는 무관하게 지금도 8%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두 번째 VI 특징 종목도 제약 바이오주에서 들고 왔습니다. 다른 섹터에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요. 12시 이후에 바이오주에서 상방 VI 걸린 종목들이 꽤 많아서 또 바이오를 들고 왔습니다. 특히 IMBDX는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지금도 1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 밝혀진 이유는 없습니다. IMBDX는 액체 생검, 즉 기존의 조직 검사가 아닌 혈액이나 골수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요. 지난 11일 아스트라제네카와 기존에 계약하고 있던 액체 생검 외에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튿날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1시와 1시 때 두 번의 상방 VI에 걸리면서 고점 21%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19%대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조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VI가 발동된 종목, 폴라리스, AI, K옥션 모두 트럼프발 호재로 인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오후장 힘을 뻗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또 VI 발동된 인급종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소형주들 사실 대부분 빠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시총 상위주들 우수수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강세죠. 삼천당 제약 정말 천당 가나요? 오늘 VI 발동된 이후 거의 10% 가까운 급등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7% 상승으로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절대적인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삼천당 아저씨인 김성우 이사님이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변영인 대표님의 의견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I 발동된 이슈나 뭐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큰 아직 이슈 체크는 좀 하지 못했고요. 이제 제가 판단한 뷰는 MSCI 정기 편입 기대감들이 수급으로 좀 이어지는 측면들. 그리고 오늘 어떤 상승폭을 좀 반납됐던 흐름들은 사실 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제한적인 요건보다는 지금 단기 고점대 매물을 현재 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선 GLP-1 계열의 이 비만 치료제, 경구용 이 제형제에 관련된 이 모멘텀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좀 더 주도했고요. 아일리아 시밀러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확대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일부터 31일까지에 대한 MSCI 정기 지수 편입 요건에 관점에서는 시가총액이 한 5조 8천억 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동 시가총액 기준에서 1조 9천억 원. 지금 현재는 한 5조 원대 초반에 지금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단기 수급 관점에서는 한 이달 말까지는 충분하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어떤 이 수급 요인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상승률은 한 20% 정도는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아저씨 김성훈 이사께 안 여쭤보면 또 아쉬우니까 네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유독 또 강한 움직임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살아있다를 포인트로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그 대장이 삼천당 제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밀리는 이유가요. 삼천당 제약에서 공지가 하나 나왔어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 소문이 있었는데 뭐 삼천당 제약이 빅파마 어디와의 어떤 GLP-1 경구제 어떤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비만 치료 이슈.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것에 대해서 삼천당 제약에서 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파트너사를 밝힌 적이 없다라고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윗꼬리를 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요즘에 이제 이런 좀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좀 SNS를 통해서 워낙에 빨리 이제 퍼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뉴스나 어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어떤 시세만 보고서 무작정 따라가시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적당하게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LP-1 계열의 지금 삼천당 제약의 지금 이런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또 기대감, 그러니까 뭐 루머로 이제 돌았다 보니까 수급이 물리면서 좀 급등에 나왔고 공시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거네요. 공시는 네. 아니고요. 네. 뭐 홈페이지에서.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일단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삼천단 제약에서 언급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밝힌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네. 그렇게 말한 적이 네, 없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오자마자 좀 윗꼬리를 네. 단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삼천당 제약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워낙에 지금 시장의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모멘텀 자체는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런 어떤 카더라나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명히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떤 뉴스나 공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괜히 주가가 올라가서 뭐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조바심에 여러분들이 어떤 함부로 추격 매수를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오늘의 또 움직임과 관련한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임급종 살펴봤고요.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제시한 변영인 대표의 한전기술, 네, 원전주의 선박 속에 좋은 움직임 나왔었고 원전주가 또 지난 시간 동안 내내 임급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임급종 후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이 종목이 왜 미래 임급종으로 보시는지 6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또 핵심 포인트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60초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저는 삼양식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1.4% 하락한 62만 7천 원의 가격 형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기대감. 이 부분들은 K푸드 열풍 속에서 2분기 실적 호조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 더해서는 북미양 이 챌린지 열풍이 계속해서 이제 이 공급 부족 사태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 일부 면제품들이 품절 사태에 좀 이어졌던 측면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월마트 입점률이 70%에서 한 2분기에는 추정적으로 한 90% 정도, 그래서 3분기부터는 월마트 전 점에 아마 공급이 좀 더 가셔야되고 내년도에 어떤 증설 투자 효과를 통해서 중남미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확장될 수 있는 어떤 판매처들의 어떤 공급량들을 좀 감안할 때 올해 실적 기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다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MSCI 8월 정기 지수 편입에 관련 후보군을 좀 등록이 좀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굉장히 아직은 좀 축적하기 좀 어려운 요건들이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가총액의 여력은 한 1조 2천억 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을 또 갖고 오셨네요. 뭐 임급종으로 자주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기대를 걸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김성훈 이사의 미래 임급종 후보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60초 들어갈게요. 네, 바이오다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2009년에 설립이 되어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약 키트를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는 체외 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핵심 기술이죠. 블루엔 기술을 이용한 검진 대상물 착상 장치의 국내 특허를 획득한 뒤에 이 기술을 가지고서 2019년에 로슈, 잘 아시죠? 로슈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 진단 키트의 생산에 필요한 블루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2022년에 최종 확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다인이 글로벌 1위 최애 진단 기기인 로슈와 공식적으로 6년에 걸친 검증 기간을 철저하게 검증 기간에 걸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39년까지 상당히 초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약 5천억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8천억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군요. 바이오다인과 그리고 삼양식품 미래 임급종 후보로 만나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